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은 그동안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충남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 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임을 감안해 부산, 광주 등 다른 비수도권과 같이 사적 모임을 첫 2주간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첫 2주간은 6인까지, 그 이후는 8인으로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자율 방역 참여로 서서히 확진자가 줄고 있다며 28일까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29일 세부 수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충남과 대전, 세종에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1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단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과 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이 요즘 참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늘, 감자 등은 각종 병해가 창궐하고 인건비는 치솟고 있는데 농작물 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복을 앞두고 대목을 맞아야 할 인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대로 값이 가파른 하향세입니다. 4년근 수삼 10뿌리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 5월 4만 원대에서 지난해 3만 원, 올해는 2만 원 선으로 물러났고 이달 들어서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심한 그 경기 침체와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이제는 인삼을 포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소비가 안 되자 봄에 캔 인삼이 상당수 재고로 남게 되면서 여름철 새로 캐는 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장터인 금산 시장의 손님이 줄었고 축제도 취소된 여파인데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삼 농업이 이렇게 된 건 거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인삼업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인삼 수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 값도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줄줄이 하락세입니다. 배추는 지난해 6월 대비 33% 떨어졌고 당근은 38%, 감자 23%, 생강 47%, 대파는 43%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채소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지도 힘들어서 서산 태안 육종 마늘은 50%가량 벌마늘 피해가 생겼고 감자 역병이 돌았는가 하면 하루 인건비는 17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생산비는 느는데 가격 하락 원인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충남도는 인삼데이를 운영하고 시군별 인삼 판촉 행사를 추진 중이며 서산시는 TV 홈쇼핑 등 마늘의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성 행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무더위가 점점 길어지는 게 느껴지는 오늘 날씨였는데요. 금강 하구뚝 공사로 토사가 퇴적돼 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금강 하구에서 수상 레포츠인 마리나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천혜의 환경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금강 하구의 활성화와 마리나 사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강 하구뚝 공사로 토사가 쌓인 금강 하구. 어선들이 뻘이에 발이 묶인 채 조업의 상시 차질을 빚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쇠락한 서천군 장항읍 금강 하구뚝 주변에서 모터보트와 낚시용 보트, 제트스키가 여름바다에 굉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동호인들이 하얀 물살을 가르며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약하고 레저 스포츠하기에는 최조건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는 만조시에 잔잔하고 넓은 수역이 펼쳐지고 충남 홍원항, 전북 선유도 등
유명 관광지까지 접근성이 좋은 점에 착안해 마리나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천과 보령에 있는 중견기업 두 곳이 수익보다 지역 발전을 염두에 두고 쇠락해가는 금강하구 활성화의 선도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상 레저 동호인들이 편리하고 재미나게 취미 활동을 하게 하자는 목표를 두고 금강마리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장 반년 만에 산업 생태계가 움트고 있는데 수상 레저 기구를 안전하게 보관, 정비하는 사업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10평, 700평 규모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70대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고 대기 인원수가 한 50대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상 레저 기구를 대여 판매하는 사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상 레저 기구를 생산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금강 하구 활성화까지 성과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일명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퇴직 90일 이후면 출마가 가능한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해당 직무수행 기간만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대상입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 제물로 전락시켰다며 직무를 이용한 정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천안에서 출판 기념회도 열어 충청권 새 결집에 나섰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허태정, 이춘희 시장 등 충청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존 백신까지 무력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중선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대전의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역 당국이 일부 확진자들을 검사한 결과 영국발 변이로 알려진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높은 알파 변이는 국내 신규 변이 확진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80개국으로 확산 중인 델타 변이는 알파형보다 1.6배 이상 전파력이 강해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80%가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기면서 이번 주 예정됐던 봉쇄 해제를 연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델타형 검출률이 미국, 유럽보다 낮은 편이지만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체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씩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좀 더 감염이 잘 될 수 있도록 변형되기 때문에 전파력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부위에서 변이를 일으킨 델타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인도의 한 연구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가 항체로 하여금 표적 식별을 어렵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단계의 초기 연구인데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2차까지 백신을 맞으면 최대 88%까지 델타 변이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백신 무력화를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존의 항체에서 병독성이 더 강해진다. 말하자면 항체 의존성 증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활동량이 많은 20대부터 50대 사이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할 경우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1차 접종만 했을 땐 방어 효과가 3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을 줄이는 1차 접종에 나아가
접종 완료까지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 확진자와 관련해 유성구 거주 40대가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구청 공무원이 다녀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의 배우자로 대전시는 전날 확진된 식당 업주 부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손님 등 7명 중에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천안 풍채산업단지 제조업체 확진자가 천안과 아산에서 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203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충남도가 관련 산업 종사자 고용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에너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 327억 원 등 모두 409억 원을 투입해 연간 1,100개씩 5년간 5,53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도는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쇄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위기 산업 종사자의 직무 분석, 고용 동향, 일자리 실태 등을 조사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찬반 대립을 낳고 있는 대전 열병합 발전 설비 증설과 관련해 대전 대덕구 목상동 주민 일부가 증설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상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열병합 발전이 기존 증기터빈 발전 시설을 LNG 발전으로 증설 전환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며 열병합 발전과 가장 가까운 동네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발전소가 없어지고 그동안 전기와 열을 공급받던 아파트와 공장이 각각 보일러를 설치하면 비용과 증가하는 오염물질을 누가 부담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환경단체들은 설비 증설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000원, 23.9% 인상한 시간당 1,8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800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